네, 코스피 2,500을 목전에 두고 있다가 지금은 2,420선까지 또 좀 밀려 내려온 흐름인데요. 오늘 10시에 시황 해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이재선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에 우리가 이제 좀 감이 달라진 걸 알 수 있는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이런 단어가 많았는데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조금 톤 다운이 좀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 10월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기대감을 갖는데 연준 위원들은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매파적인 발언이 많습니다.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걸 별로 지금 수준에서 별로 원치 않는 모양이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아직까지 CPI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위험 자산 가격이 이제 점차 오르게 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연준이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 커지기 마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소위 목격했던 이제 베어마켓 랠리 중에 이번 연도 보면은 이제 7, 8월 달에 베어마켓 랠리를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때도 보자면은 자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었잖아요. 뭐 나스닥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증시들이 소위 이제 베어마켓 랠리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증시 상승폭이라고 하는 한 10% 내외 남짓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자산 가격이 오르자 이제 파월 의장이 했던 이제 행동 같은 경우는 자산 가격이 좀 억누르려는 이제 스탠스를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때 당시 생각을 해자면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완전하게 잡히지 않았음에도 사실 증시가 반등을 하자 잭슨홀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다소 좀 강경한 톤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다시 이제 증시가 좀 한 차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마 지금 유사한 패턴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데이터를 보자면요, 뭐 CPI가 10월 달에 MON 기준이라든지 YY 기준으로 꺾이는 거는 긍정적이었지만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저번 달부터도 그렇고 이번 달도 사실 소폭 조금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사실 이게 추세적으로 또 반등세를 이제 반등 흐름을 가져가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가 더욱더 더딜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도 사실 그 전까지 9월 FOMC 회의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주식 가격이 굉장히 이제 세게 한 차례 조정을 받아서 도비시한 멘트를 이제 조금 점차 나가는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사실 조금 반반 이제 엇갈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하키시한 그 조금 다소 공격적인 이제 보이스를 내는 이제 위원들도 있는 반면에 또 아직까지는 사실 경기 둔화를 조금 우려해서 도비시한 멘트를 보이는 위원들도 있고 이 내부에서도 사실 엇갈리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낙관적인 이제 편향된 심리는 아직까지는 좀 자제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눈에 보이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게 좀 아직까지 잘 안 잡히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음 이제 FOMC가 12월에 한 번 남았고요. 12, 13인가요? 그 직전에 이제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11월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10월에 이어서 조금 더 낮아질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 그에 따라서 미국 연준이 또 방향성을 정하겠죠? 그렇죠. 일단 10월 달 CPI가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던 부분은 저희가 소위 말했던 끈적했던 가격들, 스티키한 프라이스가 전월 대비해서 내려간 점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해석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하락세에 접어든 거다. 아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할 거다. 이게 시각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CPI에 대한 결과도 사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클리브랜드 페드에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트래킹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이터들을 보면요. CPI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전월 대비해서는 한 7%대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대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코어 CPI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사실 소폭 꺾일 가능성을 조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0.5% 이제 증가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폭 꺾이는 흐름이거든요. 만약 이게 시장 예상치에 조금 부합을 하거나 내지를 하회하게 된다면 그 이제 며칠 뒤에 이제 12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돼서의 그 연준의 점도표에 저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사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9월 대비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점도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CPI와 FOMC 회의 저희가 이제 증빙할 수 있고 이제 보다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보기 전까지는 증시가 사실 오르는 거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아직까지 가중되는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익 하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자면은 한 2,500선을 이제 넘는다면은 다소 조금 부담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기대치를 좀 낮춰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 기대치가 높아버리면 또 이제 실망할 수 있으니까요. 연말 되면 사실은 이제 12월 FOMC까지는 굵직한 이슈는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주 이제 줄여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 시작이 되고 연말 소비 시즌 그리고 이제 월드컵 이런 게 있는데 소비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사실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미국 경기 같은 경우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일단 개선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사실 유례없는 고강도 긴축을 저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미국 소매 기업들이 대거 세일을 앞당겼습니다. 과잉 재고를 떨어내기 위해서 사실 세일에 대한 품목을 이제 미리 선반영해서 땡겨놨기 때문에 대규모 세일이 공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대감은 예년만치는 조금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소매 기업들의 실적도 사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라고 봤을 때 미국 소매 기업들의 연간 매출의 약 20%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닝에 대한 측면도 사실 예년 대비해서는 조금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제 NRF라고 하는데 매년마다 이제 11월, 12월 연말 소비 쇼핑 시즌 판매 예상치를 나타내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전년 동기 대비 한 6% 내지 8% 정도 증가를 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 자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사실 두 번째로 조금 높은 이제 감소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소비가 후행적인 부분을 조금 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실제 증가율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이 관련 업종,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 업종이 사실 상대적으로 쇼핑 시즌 때 좀 두드러졌었는데 과거 대비해서는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이마트 가신 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계산하려고 1시간씩 줄 서고 SSG가 우승했다고 해서요. 특별 할인해갖고 뭐 다녀오신 분들은 실감을 하실 건데 그게 뭐 이런 전체적인 수요가 아니라 약간 이벤트적인 수요이고요. 다들 뭐 생존 소비를 하고 있지 그렇게 소비 지갑을 많이 열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일 것 같습니다. 국내도 이제 이번 주에 금토위가 한 번 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는 것 같고요. 우리는 어쨌든 주가하고 제일 가장 밀접한 그 데이터는 수출 지표나 이제 이런 건데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 8개월 연속 적자의 우려가 있군요. 이유하고요. 예, 언제쯤 좀 흑자로 전환될까요? 네, 뭐 오늘도 사실 20일 잠정 수출 통계치가 나왔는데 적자폭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 자체가 사실 보자면은 저희 수출 비중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차지를 하는데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6월달, 7월달부터 사실 그 증가율이 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 수출 증가율을 조금 꺾이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저는 반도체 주가에서 조금 힌트를 찾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수급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하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전략 쪽에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대형 IT 기업들의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시점부터 우리나라는 수출이 3개월 정도 후행하는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지금은 수출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선행성을 띈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경제 경착륙이 이제 나타나지만 않으면 수출도 사실 바닥을 다지는 부분은 1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이라고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적자폭이 확대가 되지만 사실 원달러 환율도 그렇게 예전만치는 튀지는 않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떤 점을 좀 시사를 하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게도 예전만치는 이제 경제에 대한 그렇게 큰 우려, 그에 따른 이제 수출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연초랜다. 그 주요 이머징 통화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를 또 점차 부각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수출 데이터가 단기적으로는 짧게 보면 연말까지는 좀 안 좋을 수가 있겠고 적자폭이 지속이 될 수가 있겠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환에 미치는 영향력은 예전만치는 그렇게 크지만은 않을 것 같다. 결국에는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경로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꺾이는 흐름이 더욱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20차 당대회 이후에 불안한 정치 지형 때문에 그 자금들이 상당 부분 국내로 일정 부분 유입됐다. 전체적인 수급에 도움이 됐고요. 이후에 또 미중 관계가 좀 개선되고 중국도 봉쇄 완화가 대놓고는 못하지만 서서히 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국은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부담도 있고 그 가운데서 좀 부각될 수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네, 저는 관련된 중국 소비재 섹터를 계속해서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사실 추세적으로 뭔가 상승 전환을 하기는 조금 힘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익이 본격적으로 잡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정책이 풀릴 것 같다는 기대감에 그간 사실 또 주가가 상대적으로 또 안 간 측면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주가가 사실 저희가 증시 반등 경험을 이번에 했을 때 관련된 소비 업종이 사실 빠르게 조금 선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화장품 같은 경우 일부 좀 돌았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에 대한 모멘텀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EPS를 보는데 지속해서 조금 하향 조정이 점진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책이 완전히 풀릴 것이라 대한 기대감이 1차적으로 그 지금 관련된 업종의 바닥을 다지는데 일단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진핑이 연말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하게 풀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크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이 아직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일정 부분 계속해서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진핑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주요 그 성과를 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제로 코로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제 완전히 풀어버리게 된다면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까지는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3월 전인대 이후에 조금 살펴보자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3월 전인대 이후에 통상적으로 과거 전인대 시즌을 보면은 중국이 재정 정책이라든지 부양 정책을 가장 세게 이제 거는 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그때쯤에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중국이 산업 생산 대비해서 소매 판매가 굉장히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내년에 대한 그 목표 성장률을 5%로 다시금 잡았거든요. 이거를 끌어올리려면은 사실 뭐 저희가 소위 경험했던 전통적인 인프라 산업의 투자 내지는 부동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지방정부 부채도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예전만치 부양 정책을 드라이브를 건다면은 이제 신용에 대한 수준이 사실 지방정부라든지 기업이 많이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소비 관련된 부양 정책을 이제 내년쯤 이제 3월 전인대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소비자 업종도 지금은 사실 단기 순환매로 이제 그치지만 그때쯤에 돼서는 좀
추세적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중국도 이렇게 막 시위하고 그러는 거 보면 조금 앞서가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와 저러다 뭐 천안문 사태 같은 거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쉽게 손 안 들려 그러겠죠. 내년 3월까지 누르다가 네. 잡히고 나서 성공을 선언하면서 푸는 이런 시나리오를 원할 거예요. 중국은. 그렇죠? 맞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수가 이번 주에 보니까 증권사들 뷰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동안 상승이 단기적으로 과했다. 조금 이제 숨고르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하방으로의 리스크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죠. 단기 전망하고요. 또 어떤 업종들을 주목해주면 좋을지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네, 저도 뭐 하방 압력은 그렇게까지는 크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 1차적으로 조금 꺾이는 네. 흐름을 확인을 했고 연준의 뭐 터미널 레이트가 뭐 사실 이게 최종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 컨센서스가 5.0%로 이제 프라이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라드 총재가 이제 7%를 얘기했을 때부터 금리 레벨이 그렇게까지 또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사실 7, 8월 베어마켓 랠리를 경험을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10% 더 조정을 받았는데 그 정도의 조정폭은 나올 가능성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익의 하향 조정이 조금씩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익이 낮아지는 국면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다면은 사실 이거는 증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그 과거 이익 정체 국면에서 통상적으로 받았던 밸류에이션이 10배 수준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1배 한 중반 수준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500포인트를 만약에 일시적으로 상회를 한다면은 이거는 조금 증시 레벨 쪽에서는 이익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부담스럽다.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자면은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따라가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을 이제 점차 이제 유입하는 국면에서 두드러지게 이제 조금 수급이 차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IT 관련된 업종들은 뭐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바라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버핏의 뭐 TSMC 매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IT 업종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일단 리테일 소매 판매가 미국에서 재고 부분의 상당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요. 이게 어떤 의미를 조금 주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리테일 업체들의 재고가 조금씩 꺾이는 국면에서는 IT 업체들의 재고 부담도 사실 후행적으로 이제 좀 덜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과잉 재고에 대한 부담이 덜게 된다면은 사실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선행을 하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T 업종들도 괜찮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좋게 보시고요. 아까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 업종은 뭐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더 긴 흐름에서 네. 체크를 해보자는 말씀. 관심 업종은 그러면 IT 또 있나요? 아니면 마무리되나요? 예. 뭐 크게 보자면은 IT 업종들이 아직까지는 네.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예.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하나만 얘기하시니까 좀 섭섭해서. 그렇죠, 그렇죠. 일단 뭐 단기적으로 지금 증시가 그렇게까지는 변동성이 크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CPI라든지 FMC 회의를 이제 또 그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횡보를 하게 된다면은 그간 주가가 안 갔던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된 업종들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빠르게 또 순환매를 일으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도 보자면은 뭐 게임 업종이라든지 네. 관련된 미디어라든지. 업종들이 예. 미디어라든지 좋은데 관련 업종들도 사실 뭐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 접근하면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황 해설자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 매크로 변수하고요. 주목해 볼 업종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